안녕하세요. 맘땡입니다. 오늘은 이제 어느 고3 여학생의 성적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. 중간고사 성적표. 이번에 지금 이제 중간고사 결과 나왔잖아요. 근데 대반전이었어요. 근데 그 여학생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종종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아이 성향을 좀 많이 보거든요. 왜냐하면 좀 성향을 좀 무시 못 하잖아요. 정말 이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, 그 다음에 정말 목표가 정해지면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는데,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, 이 여학생의 성향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세요. 이제 이 여학생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냈는데 내신은 1점대 후반이더라고요. 그거 딱 사진 찍어가지고 1점대 중후반 딱 찍었습니다. 와, 내신이 1점대 중후반은 잘 나왔잖아요. 더구나가 내신 따기 어려운 이제 일반고인데, 일반고도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수행평가도 어렵고, 근데 1점도 중후반을 찍었어요. 근데 제가 정말 놀란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, 이 학생이 이제 언제 저한테 이제 왔었냐면, 컨설팅 받으러 왔었는 3학년 올라와서 올해 왔었거든요. 3학년 이제 진학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1학년, 2학년 때 상하교록을 제가 쭉 받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. 근데 이제 1학년 때가 3점대 초반, 그다음 2학년 때가 3점대 후반 정도 돼서 3점대 후반. 그러니까는 보통 2학년 때가 떨어졌잖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쭉 보면 2학년 때 내신이 1학년 때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2학년 때부터 좀 올라가도 약간 힘들어요. 왜냐면 대부분 조금 떨어지든지 하더라고. 아니면 비슷비슷 유지하든지 하는 경우인데, 대부분 아이들 생활기록을 분석하다 보면 2학년 성적이 1학년 때도 약간 좀 떨어집니다. 많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3점대 이제 후반이니까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2학년 때 내신이 이렇게 떨어지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앞으로 뭐, 나 정시로 갈까 어쩔까, 아니면은, 이제 뭐, 나 논술로 돌릴까, 논술 준비를 할까,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. 근데 이 학생 역시 제가 이제 처음에 상담 전화 받을 때 힘이 없었어요.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인솔을 할 수 있을까요? 더구나 3점대 후반으로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3학년 때 4점대로 떨어질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여학생도 알았거든요. 1학년 때 떨어지고 2학년 때 떨어지면 3학년 때 올라간다 좀 어렵다라는 걸 알아서 3학년 때로 떨어지면 4점대 떨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. 근데 자신의 비교과 활동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학년 때 이제 컨설팅을 이제 신청하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보면은 1학년 때와 2학년 때가 정말 상하교 비교과를 열심히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맘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대 컨설팅을 받지는 않거든요. 일단은 상하교육부를 먼저 이제 받고 나서 분석을 하거든요. 그래서 상하교육부를 분석하고 나서 1학년 때, 2학년 때 이것이, 그다음 1학년 때 그래도 비교과가 잘 갖춰졌다, 열심히 했구나, 그다음 3학년 때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컨설팅 들어가는데, 이제 아예 뭐 비교과 활동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생기부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 학생 그 상황을 보니까 아까운 거 비교과 활동이. 그래서 정말 이 학생 좀 하나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, 제가 그때 이 학생에게 목표 설정한 게 3학년, 2학년 때 3점대 후반이니까 3학년 때 3점대 초반, 2점대 초반, 2점대 후반까지 한번 목표 한번 해봐라. 그러면 충분히 학종으로 갈고 비교과 충분히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이 여학생의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반전은 무엇이냐면 3학년 때 내신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그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저랑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든 하면 자기가 내신 올리겠다. 2점대 초반 중반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근데 3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후반까지 올린다는 건 3학년 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제가 이때 봤어요. 뭘 봤었냐면,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, 너 3학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한 2점대 초반까지, 2점대 중반까지, 1점대 후반까지 한번 올려봐봐. 충분히 올릴 수 있다. 네 역량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8명을 이렇게 대답합니다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제가 올릴 수 있을까요? 이러다 내신만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? 라고 이런 말만, 푸념만 늘어놓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은 그게 아니었어. 자기가 어떻게든 올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죠.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내신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진짜 더 불안해요. 집중도 안 돼요. 오히려 올라갈 성적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
왜?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내신 떨어지면 어떡하죠? 왜 그 걱정을 해? 질문 부분이 너무 잘못된 거야. 근데 이 학생은 올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전부터 생각했어요. 그러면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, 자기 공부, 그 다음에 2학년 때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, 그래서 어떤 점을 채워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발상과 의지, 이 두 가지가 저는 봤습니다. 그 다음에 대답부터가 틀렸어요. 뭐라고요? 제가 올릴 수 있을까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, 네, 해보겠습니다.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점 대답을 딱 들었을 때, 얘 2점, 제가 봤을 때, 얘 2점도 후반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생기더라고요. 정말 그 여학생을 보면서 이제 1점도 후반 딱 성적표를 보면서 정말 의지가 강하면 무엇에 가리지 않는지 아세요? 물불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.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제가 이제 쭉 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. 너 한번 이번에 2점대 후반, 뭐 1점대 초반, 1점대 후반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네, 제가 어떻게든 하겠으나는 물불 안 가리고 내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너무 쟁게 많아. 자기 환경도 고려하고 자신의 시간도 고려하고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여가 생활까지 고려하면서까지 모든 거 이것저것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. 이것저것 다 고려하는 것은 의지가 강한 거 아닙니다. 의지 너무 약한 거예요. 의지가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,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.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이 여학생들은 무조건 진격이에요, 진격. 진격이 현상 앞으로만 나간단 말이에요. 이처럼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려다 보니까 결국 뭐죠?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. 이 여학생 보신 것처럼 정말 3점대 초반에서 3점대 후반에서 3학년 때 1점대 후반 찍었잖아요. 1점대 중후반 찍었잖아요. 의지를 가르치고요. 목표를 가르치고요. 세 번째, 앞뒤 가리지 마세요.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요 세 가지 앞뒤 가리지만 그 의지 있게만 나간다면 대반전이 있습니다. 대반전은요,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선반도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보잖아요. 진짜 TV에서 나가는 인생 역전 같은 거 보셨죠? 내신 역전 같은 거 보셨죠? 내신 역전 이렇게 된 선배님들 앞뒤 가린지 아세요? 환경 고려하신지 아세요?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대반전은 앞뒤 가리지 않을 때 내신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왜요?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학생, 현재 고3 여학생이에요. 이 여학생의 반전을 보시면 아시겠잖아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충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격의 거인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